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열렬히 고대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급 한자, 기적의 1급 한자 158강 할 차례입니다. 사람 편을 이제 157강으로 다 끝내고 한자의 3대 조자 원리, 사람, 삶, 자연이라고 했죠. 한자의 사용 주체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 살펴보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이제 활동을 뜻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영향력이 큰 것 위주로 전쟁, 그 다음에 직업, 의식주, 직업, 농경 이렇게 돼 있죠. 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전쟁을 삶에서 가장 앞순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강의는 1급 한자 158강에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습 차원에서 이미 강의한 것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속성 강의, 도표를 이용한 속성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하면 일단 전쟁 무기를 떠올리셔야 되죠. 전쟁 무기, 과거의 전쟁 3대 전쟁 무기, 활, 칼, 창. 그렇죠. 활 그러면 이제 활과 화살을 생각하시면 되고, 창, 던지는 창, 칼, 이 다 무기들이죠. 활, 칼, 창 3대 무기입니다. 사람들이 활을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면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 글자의 특성이 그렇다 그랬죠. 자, 활 하면 이제 여러분들 활궁자를 떠올리시겠죠. 여기 이제 활궁자입니다. 각골문과 근문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활줄을 묶어 놓은 것이고, 이거는 활줄이 풀린 활이겠죠. 팽팽하게 당겨진 활 모양에서 본뜬 글자다. 활궁자입니다. 궁도, 양궁, 국궁 뭐 이런 말이죠. 활궁자입니다. 여러분, 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활을 당기는 일, 활을 쏘는 일.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글자가 탄생합니까? 여기 파란 건 2급, 빨간 건 1급, 검은 거는 3급 혹은 3급 이하, 그리고 빨강과 파랑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런 색깔들은 특급 글자, 즉 1급을 뛰어넘는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활궁자에서 요 글자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활줄을, 여기에 활줄을 당기는 글자죠. 당길 인자입니다. 활줄을 당기는 글자가 당길 인자고, 활줄을 당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그렇죠. 최대한 넓게 당겨야 됩니다. 이 당길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넓게, 그렇죠. 당겨야만 활줄에 힘이 팽팽하게 걸려서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활줄의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 화살이 멀리 날아가죠. 그래서 이게 클 홍자입니다. 넓을 홍자입니다. 활줄을 아주 최대한으로 당기고 있을 때 활과 당기는 손하고 사이의 그 공간이 넓겠죠. 그래서 클 홍, 넓을 홍입니다. 홍보하다, 홍익인간 이런 말이 있죠. 당겼을 때 가죽을 당기고 벌레를 당기고 뭡니까? 여러분, 상여가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발인. 그렇죠. 발인이라 그럽니다. 가슴걸이 인자, 잡아당길 인자입니다. 그런데 발인이라는 단어 외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1급을 넘어가지요. 가죽이라는 것이 질기죠? 당겨봐야 많이 안 당겨지겠죠? 그래서 이게 보통 그 구두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가죽 앞치마를 목에 걸고 있잖아요. 가슴걸이로. 그래서 가슴걸이 인자입니다. 이 가죽은 당겨가지고, 점차 이렇게 무두질해서 당겨가지고 가죽을 만들죠.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슴걸이 인, 잡아당길 인인데, 발인하다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 글자는 뭐예요? 벌레충이 들어갔죠. 벌레충이 들어갔습니다. 벌레는 어때요?
이 곤충이잖아요. 곤충, 벌레. 그러면 몸을 질질 끌고, 몸을 질질 땅에 끌면서 나아가는 벌레. 길게 질질 끌면서 오므렸다 폈다. 마치 활줄이 오므려졌다가 원상복귀했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곤충이 뭡니까? 그렇죠. 지렁이 인자입니다. 2인 투어. 지렁이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다 할 때 2인 투어 그러죠. 지렁이 인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거의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1급입니다. 그래서 당기다라는 글자 이거 가장 크게 당긴 모습이고, 가장 크게 당긴 모습에서 물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가장 크게 당긴, 그러니까 큰 물 이렇게 보시면 되죠. 큰 물. 심홍, 물 깊을 홍자입니다. 심홍이라고 해서 깊을 심자를 써서 깊은 못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넓게 이렇게 좁은 강이 아니라, 좁은 내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이 화를 당했을 때 공간, 넓은 공간처럼 넓은 공간에 물이 뭐예요? 그게 못이죠. 그래서 물 깊을 홍자입니다. 심홍이라는 말 외에는 우리가 사용되는 단어도 거의 없습니다. 심홍색의 홍자는 붉을 홍자고, 이 심홍은 그냥 못, 깊은 못 할 때 물 깊을 홍자입니다. 당기는 모습이고, 당기는 모습이고, 이것도 크게 당기는 건데, 이것도 당기는 거죠. 얼마나 당겨요? 길장자가 들어갔어요. 최대한 길게, 넓게 당겨요. 그렇죠? 네. 최대한 길고 넓게 당깁니다. 다시 말하면 활줄이 팽팽해지도록 최대한으로 손을 멀리, 활을 잡고 있는 손은 더 멀리 앞으로, 또 화살과 활줄을 잡고 있는 손은 내 앞으로 더 이렇게 당겨서 최대한 당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풀 장자, 넓힐 장자입니다. 장력, 팽팽하게 당기는 장력, 힘, 서로 당기는 힘이죠. 장력, 확장하다, 당기는 것이죠. 과장, 크게 아주 뭐 이렇게 작은 것을 넓게 크게 말하는 것이죠. 확장하다, 주장하다, 내 생각을 아주 널리 이렇게 펼치는 거죠. 긴장, 긴장감, 장본인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활줄을 당겼으면 그 다음에 활줄을 손에서 놔야 되겠죠. 손에서 놓으면 뭐가 됩니까? 이 글자 보시죠. 헛단자가 들어가서 활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활줄을 놓게 되면 활줄이 한동안, 그렇죠, 활줄이 한동안 경련을 일으키듯이, 활줄이 한동안 경련을 일으키듯이 막 떨겠죠. 그 활줄이 떨리는 모습입니다. 솔 탄자입니다. 솔 탄자예요. 폭탄, 총탄, 유도탄 할 때 탄할 탄자, 폭탄 탄자입니다. 솔 탄자예요. 탄할 탄자예요. 이 화살이 날아가겠죠. 여기 활줄을 잡고 있는 손인데 쏘고 나면 이 활줄이 떨립니다. 왜? 이미 화살이 날아가고 나면 그 긴장되었던 활줄이 제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동안 떨리죠. 그러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탄할 탄자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가야금이나 이런 걸 연주하게 되면 소리가 나죠? 가야금 줄도, 가야금의 현도 이 화살하고 활하고 좀 비슷할 수 있죠. 그 연주하는 이것도 그러죠. 연주할 때, 가야금 연주할 때,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튀기면 이 가야금의 현이 우웁니다. 떨리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연주하다는 뜻이 생겼어요. 연주할, 두드릴 탄, 칠탄, 탄에게도 써요. 규탄, 탄압, 탄성 할 때도 이걸 씁니다. 자세한 강의는 1급 한자 158강에서 봐주시고, 지금은 복습 차원에서 속성 강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필발자가 들어가 있죠. 양발을 벌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활을 쏠 때 발을 오므리고 쏩니까? 발을 벌리고 쏩니까?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양발을 펼치죠. 필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활을 쏘기 위한 자세입니다. 쏠 발자입니다. 창수는 왜 들어갔어요? 창 던질 때도 마찬가지로 발을 벌립니다. 쏠 발자입니다. 발사, 출발, 필발, 쏠발, 일어날 발, 떠날 발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팽팽했던 이 활줄이 이렇게 이제 울다가 마침내 어떻게 돼요? 팽팽했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느슨해지죠. 이게 이제 어조사 야자입니다. 어조사 야자는 여성의 생식기입니다. 남성, 여성이 흥분했을 때 팽팽했던 이 성기가 관계가 끝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모습과 활줄이 팽팽했던 모습에서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 모습, 느슨할 이자입니다. 늦출 이자, 느슨할 이자, 이완되다, 해이하다 할 때 이가 파고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요거는 이제 벌레가 들어갔잖아요. 요 벌레 충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죠. 마찬가지로 벌레 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되겠습니까? 요 글자는 요 글자에서 벌레충이 들어간 글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활줄을 세게 넓게 크게 잡아당겼을 때의 모습 플러스 뭐라고요? 벌레라는 얘기입니다. 이 딱정벌레처럼 둥글게 생긴 벌레 있죠. 그 둥글게 생긴 벌레 이 활줄에 해당하는 요 부분, 그렇죠? 예. 요 부분 때문에, 즉 이 아치형 때문에 요게 힘을 받는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이게 굿셀 강자입니다. 일반 지렁이보다는 훨씬 강한 딱정벌레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굿셀강, 강할 강자입니다. 웬만한 힘을 가해서는 이 활의 요 부분은 안 부러지죠. 활줄은 뭐 움직일 수 있지 뭐 이거는 안 부러집니다. 안 부러져야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딱정벌레처럼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벌레들의 등딱지 모양에서 강하다, 굳세다 이런 뜻이 탄생하였습니다. 강력, 강약, 강세, 최강. 그렇죠? 이 강력하다에서 이 옷 의자가 들어간 글자가 포대기 강자입니다. 아이를 둘둘 말아서 포대기에 싸서 업고 있으면 벌레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과 덩어리에 붙어있는 아기의 모습이 비슷하겠죠? 그렇게 만드는 옷이 뭐예요? 포대기죠. 포대기 강자입니다. 강보의 사인. 이것도 뭐 강보라는 말 외에는 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안 사용되는 글자니까 1급을 넘어가는 글자예요. 1급을 넘어가면 특급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활궁자, 활의 모양에서 활줄이 달린 이 활의 모양에서 활을 쏘는 전 과정, 활을 쏘고 난 그 상태, 이 전체를 이용해서 글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활의 그 이치와 우리가 그 활을 쏘고 난 그런 전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글자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 글자는 여러분들 미봉책, 미륵이라는 미륵 미자, 두루 미자, 그칠 미자입니다. 이게 너 이자인데 너 이자는 만물에 두루 비치는 해를 그린 글자입니다. 이 오른쪽 편이 1급 한자 158강에서 자세한 강의를 봐주세요. 만물에 두루 비치는 해처럼 화살이 쭉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마침내 떨어지죠. 그게 궁창 하늘의 모습과 비슷해요. 화살이 날아가는 이 경로가 널리 퍼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게 두루다, 두루 미친다. 그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칠 미자가 돼요. 미봉책이라는 거. 한없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포물선을 그리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두루 미친다 할 때 두루 미도 되고 그칠 미도 됩니다. 미륵 미도 됩니다. 1급 한자 158강에서 자세한 강의 봐주시고 도표를 이용한 속성 강의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